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답답한 시장 안에서 오늘은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 시장에서 나온 핫한 이슈들, 키워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슈별로, 종목별로 하나하나씩 짧고 굵게 그리고 확실하게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오로라 투자자문의 유창희 본부장, 기업 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두 분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투톱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제가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 이 시간에 5만전자 깨질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다행히 5만전자는 깨질 것 같지 않다라는 안도의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다행히 오늘 1%대 상승하면서 5만전자를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을 단순히 기술적 반등으로 바라봐야 될지 유창희 본부장님. 네.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상승이라 말하기도 조금 민망하죠. 그쵸. 왜냐면은 월화수에서 11%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1% 정도 반등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이제 계속 삼성전자가 이 시간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반등을 좀 주면 바닥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마다 뭐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계속 말씀드린 게 바닥은 아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지금은 알 수 없다. 첫 반등이 나왔을 때 바닥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이고 그 기술적 반등이 엄청나게 강하다면 예를 들어서 오늘 삼성전자가 어저께 하락한 것만큼이라도 회복을 시켜줬거나 한다라면 어쩌면은 5만 원이 진짜 확고한 지지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상당히 반등이 좀 아쉬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본다라면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자. 또 외국인도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한 1,500억 이상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도 수급적으로도 아직은 바닥이라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반등은 조금 일시적일 것 같다. 아직 외국인의 수급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완전한 바닥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대비 상대적으로 주가를 잘 버텨줬던 SK하이닉스가 지금 5% 가깝게 장대 음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4거래일 연속 음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루빈 출시가 지연됨에 따라서 그 영향이 하이닉스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네. 루빈 출시 지연 이슈에 따라서 이 HBM 관련 종목들 당분간은 좀 쉬어야 될까요? 네. 우선 해당된 노이즈는 계속해서 뭐 엔비디아발 이 삼성전자가 이 차세대 AI 뭐 HBM3 관련된 뭐 퀄테스트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거나 루빈의 경우에는 HBM4가 좀 탑재가 되는데 기술 해당되는 어떤 출시 일정들이 좀 더 지연된다는 것은 그나마 좀 이 삼성전자가 기술 진입의 어떤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의 상대적인 또 우려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좀 보이고 비교적 최근에 양수급이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그냥 해당되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는 이 트럼프 집권 2기 출범에 관련된 정책 불확실성에 관련된 영향들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았는데 전반적인 어떤 수급 동향들은 오늘 관련된 정책 영향도 좀 같이 받고 있는 추이가 좀 되고 있지 않나 좀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우려했던 뭐 칩스법에 관련된 어떤 리스크 요인들은 미국의 경우에도 뭐 마이크론이라든가 인텔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좀 같이 동등하게 좀 지원받고 있는 그런 점들 좀 감안했을 때 칩스법에 관련된 이슈들 내지는 뭐 폐지는 좀 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해당되는 지원 규모의 폭들이 일부 좀 수정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 좀 있지만 해당되는 우려감들이 주가에 좀 이미 상당히 좀 반영된 측면들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뭐 AI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부분들 그리고 반독점 규제에 관련된 완화 가능성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뭐 AI 모멘텀들이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지금 뭐 하락폭들은 일시적인 어떤 노이즈에 따른 어떤 하락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뭐 추세적으로도 지금 아직 뭐 241선들을 좀 크게 좀 이탈한 그런 구간들, 좀 소폭 좀 이탈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지만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그래도 아직 4분기 뭐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이라든가 내년도 전망들 이런 부분들 좀 감안했을 때 조정을 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력기기 이야기도 짧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는 여야가 이 원전 예산안에 합의를 했다면 오늘은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C 현대일렉트릭과 산일전기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 바로 이 제일일렉트릭입니다. 테슬라의 협력사로 알려진 이튼의 인수의 회로기판 조립품을 단독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현재도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변영인 대표님, 최근에 테슬라 모멘텀이 붙으면 이렇게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전력도 이제 머스크의 트레이드의 한 섹터로 봐도 괜찮은 건가요? 일단 아직은 정책 관점에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다소 저는 오늘 뭐 일시적 어떤 개별 수급이 좀 부각이 된 그런 영향도를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책 수혜 관점에서는 지금 뭐 일론 머스크 관련된 어떤 종목이 좀 편입이 돼서 오히려 좀 상승했다라고 좀 보기보다는 향후에 트럼프 집권 2기가 좀 더 가시화가 된 부분들, 여기 대해서는 리쇼어링 정책들이 본격화되는 구간에는 오히려 인프라 투자, 여기 관련된 뭐 전력 인프라가 조금 더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더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도 리쇼어링 정책이 좀 본격화되는 구간에서 세제 혜택이라든가 각종 혜택들이 좀 더 부과가 된다면 오히려 해외에 이전돼 있던 공장들이 다시 자국으로 좀 돌아오는 혜택, 이 부분은 전력 수급이란 또 시장의 화두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과 좀 연동돼서 오히려 산업의 어떤 이 사이클은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어떤 장기화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들을 고려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일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사실 뭐 2분기 실적까지에 대한 기조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뭐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OPM이 10% 미만이에요. 지금 전반적인 전력기기라든가 전선주 수급들 종목들을 좀 우리가 개별적으로 좀 봤을 때 OPM 추정치가 한 15에서 한 20% 정도, 많게는 적게는 한 13% 정도도 좀 미니멈으로 좀 봤는데 지금 한 8에서 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수익 지표가 좀 그렇게 좀 좋다라고 좀 보긴 어렵다는 것이고, 해당되는 어떤 기대감은 좀 오늘 주가에 좀 반영되는 효과들은 있지만 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좀 판단되고 있고, 오히려 장기적 모멘텀 관점에서는 실적이 좀 더 완화되는 구간들을 좀 더 확인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워낙 또 시장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지금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또 수급이 갈 곳 없는 수급이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돌아가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장세가 펼쳐지는 가운데 기존 대표적인 수혜 섹터로 꼽혔던 조선과 방산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이 조선과 방산, 이 중에 어떤 섹터가 조금 더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둘 다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조선업은 사실은 이제 방산으로도 분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알게 모르게 지금 물론 이제 최근에 약간 아쉬운 고배를 맞긴 했습니다만은 호주 쪽에서 잠수함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경쟁을 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캐나다 관련해서도 잠수함 관련돼서 규모가 80조인가요? 하여튼 되는 큰 규모의 수주도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경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조선주들도 방산주로 분류가 된 지 꽤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아시는 내용들, 뭐 미사일이라든지 뭐 탱크라든지 그리고 비행기, 뭐 전투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매력은 이미 2, 3년 전부터 확인되고 있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방산주에 대해서 딱 구분을 짓기보다는, 그러니까 조선지냐 방산지냐 구분을 짓기보다는 방산주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 왜 그러냐면 주요 지정학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 러우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유럽이 평화의 시대가 온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체코라든지 폴란드라든지 그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다라고 계속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 대한 어떤 방위비 지출은 꾸준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 그 주변의 국가들하고 갑자기 화해할 가능성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또 가장 옆에 있는 북한이라든지 혹은 대만과 중국과의 어떤 무력 충돌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여기에 따른 어떤 방위비 지출은 저는 꾸준할 것이다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기존의 방위 산업이 방산주들이 이제 우주 항공 쪽하고 같이 맞물릴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저는 조금 더 그쪽 전통 방산주들에 대해서 또 우주 항공을 같이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방산에 또 우주항공이랑 엮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도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지금 상한가로 직행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노광민 매니저님이 생쇼에서 또 편입했던 아주아이비 투자가 지금 상한가에 문을 닫았고요. 오늘 호재성 뉴스가 나왔던 루미르도 16%대 급등세, 컨텍, 이노스페이스 같은 종목들 10%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창일 본부장님, 추가 질문 드릴게요. 우주항공주가 또 오늘 시장 트럼프 트레이드에 또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매수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저는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은 충분히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만약에 한 일주일로 논다 그러면 어쨌든 일주일 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일주일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지만 6개월이냐, 1년, 2년을 바라본다 그러면 전 충분히 조정이 나온다라면 공략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일론 머스크가 규제개혁위원회장으로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규제 개혁을 하게 된다라면 이게 상당히 규제 개혁 자체가, 그러니까 규제가 완화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관련된 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의 어떤 기업의 투자는 꾸준히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 미국 증시에서는 아이온큐라는 기업이 서학개미들의 최애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이온큐 하면 또 양자 컴퓨팅의 또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한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이후 양자 컴퓨팅 분야를 육성하겠다라는 기대감 속에 뉴욕 증시에서도 관련 종목들 급등했고요. 우리 증시에서도 오전장부터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네. 근데 우리나라 양자 암호 싶긴 하거든요. 방산이나 조선 이런 쪽은 수주라는 또 수주 같은 계약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양자 암호는 과연 실질적인 수혜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우선 작년부터 보여줬던 양자 암호 관련 종목,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면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해당되는 시세 변동성들은 계속해서 좀 이어져 왔었는데 수급의 연속성들이 조금 더 지속되지 못했던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 이 부분이 트럼프의 양자 컴퓨팅 육성 정책에 관련된 어떤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오늘 좀 반영은 좀 됐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확정 공약은 좀 아니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가상화폐 포용 정책들이 향후에 양자 암호 기술을 좀 더 고도화시키고 이 부분에 관련된 산업 육성들이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일부 좀 반영이 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시장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어떤 이슈에 의한 수급이다라고 좀 저는 보여지고 있고 전반적인 양자 컴퓨팅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좀 종국적으로는 이 컴퓨터 기술의 어떤 최종국적인 어떤 목표지가 좀 되겠지만 현재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좀 많은 연구 개발과 어떤 시간이 좀 소요된다는 관점들을 좀 감안했을 때 현실화된 또는 실질적인 어떤 수혜 종목을 지금 현재 속단하기 좀 다소 이른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단순하게 양자 컴퓨팅 관련된 어떤 개발이라든가 기술 관련된 어떤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더 일부 좀 부각된 그런 종목들의 상승폭들이 좀 더 크다는 부분. 오늘 우리로라든가 엑스게이트, KCS 같은 종목도 좀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전에도 초전도체 관련된 테마랑도 좀 엮이면서 상당히 좀 고점에 많은 매물대를 좀 현재 좀 형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저는 현재 접근하는 것은 좀 다소 리스크하지 않을까.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정책들이 좀 명확해지는 어떤 구간이라면 저는 그 시점에 접근해도 늦지 않다고 좀 보고 있고 현재는 말 그대로 트레이딩 관점의 전략만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양자 암호 관련 종목들은 수익이 난다면 추가 상승을 한다면 조금 빠르게 챙기는 전략도 유효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재건 경협주들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 강한 시세를 내뿜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설기계 쪽들이 주목을 받았다면 최근에는 중소형 건설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 남북 경협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한테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이런 순환매 양상이 좀 지속될까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지금 연일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어요. 뭐 저는 뭐 관련된 섹터는 꾸준히 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워낙에 강력한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이고 또 지금 나오는 뭐 인선이라든지 이런 얘기 나오면은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엄청나게 트럼프 친화적인 사람들을 내각을 좀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꽤 이 이슈들은 오랫동안 진행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전 재건 관련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항공이든 혹은 뭐 방산이든 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재건은 아직은 확인된 부분들이 좀 없다 생각하고 있고 또 재건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작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건설주들이 또 일부 포진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그 재건이 진행될 때 미국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이 다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군비를 제공한 한 것은 미국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지 예측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많이 올라왔다라면 좀 비중을 좀 줄이시고 또 일정 부분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접근하는 방식이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 종목들은 일단은 또 수익을 줄 때 챙겨보는 전략이 좀 유효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남북 경협 관련 종목들도 수익이 난다면 챙겨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로는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큰 글자 크기로 알테오젠이 있죠. 지금 알테오젠이 최근에 하락분을 다 되돌리는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6%대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최근에 화이자와 기술 수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들리면서 알테오젠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알테오젠 신고가 한 번 더 뚫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분위기면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안 좋잖아요. 코스닥 어저께 700포인트 이탈을 했고 오늘 또 상승을 하고 있지만 700포인트 회복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연중 거의 최저치 언저리에 놓여 있는데 신고가를 내고 있다? 그것도 시가총액 1위의 기업이. 그러면 약간 변동성은 나올 수 있죠. 이게 사실은 잘못 잡으면 좀 손해가 좀 일시적으로 클 수도 있는데 알테오젠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성장성이 이제 막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눌리면 매수관 좀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게 워낙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만 좀 고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예전에도 제가 알테오젠 말씀드렸을 때 1대1로 비교는 못하지만 셀트리온하고 비교했을 때 알테오젠의 지금 시가총액은 상당히 좀 낮은 편이다. 그래서 셀트리온만큼의 시가총액을 부여받는다라면 충분히 그때 당시가 또 이제 30만 원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따지면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도 더 갈 수 있는 룸은 열려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변영희 대표님. 알테오젠 다음 빅파마는이라고 저희가 지금 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변영희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우선 중요한 플랫폼의 ALT B4가 사실 이 부분은 뭐 제형제를 변화시키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키트로다의 IV 제형제를 SC 제형제, 그러니까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제로 좀 바꾸는 것인데 이 부분이 키트로다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이후에 ADC 항암제인 뭐 N2까지 좀 확장이 됐었고 최근에 이 기조가 일회성은 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출시되고 있는 IV제 관련된 뭐 항암제라든가 일반 제형제 같은 경우가 일단 뭐 SC 제형제로 변화될 수 있는 플랫폼은 적용 효과들은 굉장히 좀 앞으로 다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프랑스의 사노피라든가 미국의 화이자의 경우에도 지금 ADC 항암제라든가 면역 치료제 같은 것들이 지금 정맥 주사에 좀 국한되고 있는 부분들 지금 MTA 계약을 통해서 물질 이전 계약이죠. 이 부분이 현재 이 일종의 좀 테스트를 좀 거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유효지표가 일부 좀 확인이 된다면 라이선스 아웃으로 좀 이어지면서 같은 공동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화이자라든가 향후에 뭐 사노피 같은 어떤 이런 이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어떤 제형제 적용 확대 플랫폼들은 더욱더 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일회성보다는 조금 중장기 관점에서도 성과는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알테오젠이 화이자와 기술 수출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호재성, 기대감이 불고 있는데요. 추가 뉴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알테오젠에 이어서 오늘 펩트론의 주가도 눈에 띕니다. 오전장에 13%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윗꼬리를 좀 달고 한 5%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 모멘텀이 위고비가 출시한 이후에 오히려 조금 최근에 시들시들해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래도 좋은 재료가 계속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펩트론은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을까요?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펩트론의 주가가 상승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일라일리아 같이 그 약물 주사형 관련돼서 펩트론의 기술을 활용해서 임상 그 준비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말이죠. 내년 말까지 1년 동안 테스트를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그때 본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이제 이게 진행하다가 내일 갑자기 이거 취소하는 계약이 그런 소식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는 계속 서로 간에 연구를 할 가능성이 연구를 지속하다가 그러니까 내년 말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주가의 하락을 제한시켜주고 오히려 알테오젠처럼 어떤 기술 수출 이런 소식이 나오면 같이 연동해서 같이 기술력이 좋은 회사 뭐 있지 하면서 뭐 리가켄바이오, 뭐 펩트론, 뭐 ABL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는 모습 패턴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관련돼서의 어떤 움직임이 나온다면 알테오젠의 주가가 폭락을 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펩트론의 주가 역시 뭐 지금과 같은 속도로 올라간다 말은 못하지만 좀 완만한 상승세는 좀 더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펩트론과 알테오젠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은 저희가 실적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렇게 지수가 지지부진한 데는 또 3분기 실적 시즌 실망에 따른 이익 전망이 하향된 영향도 있습니다. 지금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기업과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에 대한 전망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제 장 마감 이후 JYP 엔터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외 거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오늘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지금 아쉽게 JYP 엔터는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었는데요. 현재 한 7%대 강세를 보이면서 6만 원 선을 조금 뚫지 못한 모습입니다. 연말에는 엔터주들 턴어라운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어제 엔터주들 최근 흐름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거든요. 네. 우선 3분기 어닝 시즌은 모두 다 소화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뭐 증권사의 시장 전망치들이 굉장히 이 실적에 관련된 관점은 낮아진 상태에서 어제 JYP 엔터의 경우에는 영업이익 추정치가 좀 상회되는 호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전체적인 또 시장 상황들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제 실적을 아주 뭐 장사를 좀 잘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만 안 좋아질 것에 대비한 것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양호한 실적을 좀 발표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안도를 좀 한 것 같고 다만 이제 하이브라든가 SM, 그다음에 뭐 JYP라든가 뭐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3분기 좀 유일하게 좀 적자를 좀 기록했고 이 부분이 모두 다 지금 실적의 우려 요인들은 좀 해소가 좀 됐다라고 좀 반영시켰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해 보면 4분기에는 오히려 주력 아티스트들의 뭐 컴백이라든가 해당이 되는 어떤 콘서트 그리고 MD 매출의 확장성들 이런 것들 좀 고려해 보면 3분기보다 4분기에 실적에 관련된 어떤 개선 기대감들이 좀 아직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엔터주가 최근에 어떤 단기 저점을 좀 상회한 이후에 안정적인 수급 과정 좀 현재 이루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4분기까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내년도 상반기에 대형 아티스트들이 많이 이제 활동 재개를 좀 하는데 개별 이슈기는 하지만 좀 하이브라든가 YG 엔터테인먼트, 뭐 JYP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이 기대 요인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큰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SM의 경우에는 지금은 카카오에 관련된 어떤 이 리스크 요인들이 아직은 좀 해소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한다면 조금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K뷰티와 K푸드의 대장주로 꼽히는 실리콘투와 삼양식품이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종목의 1차트를 보면 최근에 약간의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미터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대장주의 실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네. K뷰티와 K푸드 예전과 같은 상승 흐름 보여줄 수 있나요? 사실은 지금의 환경이라면 원래는 주가는 좀 더 가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환율이 어쨌든 1,400원을 돌파할까 말까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환차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다만 이제 약간 트럼프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고 또 하나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기업 모두 실적이 이상하게 나올 가능성은 엄청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왔었다라는 것이죠. 지난 5월, 6월 달 해가지고 4, 5, 6월 달 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흐름들을 좀 보고자 싶은데 화장품주들은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리콘2는 실적이 좀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제한된 상승, 그러니까 그냥 박스권의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 하단이 지금처럼 한 35,000원, 33,000원대 그리고 상단이 한 45,000원대의 박스권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면 주가는 조금 충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저는 실적이 이상하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조금 눌림목이 나온다면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정말 다양한 이슈들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에서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12시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